만두 지도를 내가 어느 날 그렸어요. 세계 만두 지도를 그리셨어요. 예. 썼다 그래요? 배면요? 예. 어묵 프린스가 오늘 좀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어? 네, 고추장이 들어가면 너무 텁텁해져가지고 맛을 다 배립니다. 빵봉이 내리시 돈이 내렸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 연구원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제 부사장의 자리까지 오르신. 야, 이것도 대단하신데요. 아 근데 뭐 그게 너무 오래 걸려갖고요. 37년 만에 된 거라. 야. 저는 이제 88년도부터 이 냉동식품을 시작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냉동식품을 시작하면서 이제 만두를 처음 일본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아. 일본 아노모도 사람들한테. 근데 일본 아노모도 만두를 앞서고 있거든요. 아, 미국 시장에서. 예, 아. 제가 배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 될 정도로 아. 많이 바뀐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뭐 TVN이니까 뭐 이렇게 관련된 만두 회사의 또 임원 한 분을 모신 거는 아니고요. 이게 저 작년 전체 만두 매출의 9천억 원 중에 해외 매출이 5,500. 그러니까 국내보다 해외에서 지금 굉장히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예. 와, 근데 이 만두를 처음 만드신 분이신 거예요? 예, 예. 제가 이제 1년 반 미국 가 있을 때도 예. 갈 때의 결심이 뭐였냐면 한국보다 미국의 냉동식품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한국에서 미국 냉동식품을 제일 많이 먹어보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미국 냉동식품을 사서 1년 반 동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냉동식품을 거의 다 알게 된 거죠. 예, 미국을 딱 갔는데 한국의 만두는 13.5g이에요. 근데 미국의 만두는 그 당시 보면 25g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미국 사람이 그 만두를 먹는다 보니까 두 번에 잘라 먹는 거예요. 근데 한국 13.5g짜리도 작았는데 두 번에 잘라 먹거든요. 13.5g을 잘라서 먹으면 입에 들어가면 7g이에요. 25g은 13g이에요. 근데 입에 들어가서 7g 들어갔을 때하고 13g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게 꽉 차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크게 만두를 만들어 봐야지 이걸 하나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 나라마다 좀 약간 그런 선호하는 그 이 만두 소라고 하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좀 있죠. 예,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좀 약간 그 이제 돼지고기. 예. 예. 미국 사람은 미티하다 그래서 약간 고기 맛이 강하게 좀 나는 걸 좋아하고 아. 중국은 여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국의 만두를 그대로 해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요? 근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한국의 맛을 갖고 들어갈 게 아니라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만두를 갖고 들어가 보자. 그 중국 사람은 조금 약간 의심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채나 이런 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야 자기가 믿으니까 그런 걸 좋아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입안에 육즙이 촥촥 퍼지고 육즙이 촥촥 퍼지고 네, 중국에서 그거를 만두를 좀 먹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셉 지금 갑자기 만두를 왜 먹으면서 얘기를 해요? 너무 맛있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 또 그 일본 사람이 약간 이빨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물러야 돼 식감이. 그래요? 일본 분들이 거기에 치아가 안 맞춰주고. 좋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치아가 약해요. 아, 약하세요? 예. 좀 이렇게 부드러운 식감을 좀 좋아하시는군요. 어쨌든. 오. 베트남 사람들은 식감이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요. 야, 이게 같은 만두인데도 이게 뭔가 좀 전 세계인의 입맛이 진짜 다양하네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 선생님, 그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요. 네. 러시아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거기는 축산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르헨티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와요. 네. 이렇게 냉장이나 생고기가 아니라 냉동된 고기만 먹다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먹는 고기는 약간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안 나면 안 좋아해요. 예. 아니, 고기가 냄새가 안 나. 전 냄새 나면 어우, 못 먹겠던데. 거기는 그래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적응이 되면 그 향이 안 나면 고기가 좀 밍밍하고 맛이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서 매일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뭐 만두도 먹어봐야 되고 해외를 갈 때고 뭐 하면은 계속 만두책을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 페이지가 나온 것 때문에 그 책을 사기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쭉 나름대로 세계의 만두 지도를 내가 어느 날 그렸어요. 세계 만두 지도를 그리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 내 어디 봐, 어디 세계 만두 지도 좀 한번 보죠. 제가 와. 여기 세계 만두 지도예요? 요게 이제 세계 만두 지도입니까? 예. 아 이게 다 이거, 만두구나. 이거 이제 다 여기 이제 만두 자료를 그 외에 뭐 이제 국내에 아까 말한 것처럼 만두집은 저희가 조사해서 2014년부터 다녀온 만두집을 처음부터 리스트가 또 파일링을 있군요. 했어요. 그래서 야, 그거 이만큼 돼 진짜 한번 있어요. 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새로운 만두 개발을 위해서 맛집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는 많게 4끼를 만두로 그냥 해결을 했어요. 근데 질리지 않던가요? 저는 뭐 평상시 많이 먹지는 않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근데 저는 나는 같이 좀 제가 밑에 직원이면 너무 깝깝할 것 같아요. 너무 깝깝할 것 같아요. 저 그럼 여기서 그냥 만두 그냥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노하우 뭐 하나 팁 알려주실 예.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냐면 라면 끓일 때 있잖아요. 젓가락을 위에 올려서 냉동 만두를 그 젓가락 위에다가 찌는구나. 찌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냉동 만두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 맞거든요. 왜냐면은 수증기가 충분히 나와서 이게 탁 쪄져야 아주 쫄깃쫄깃한 호화 상태가 잘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딱 됐을 그때 처음부터 올리는 게 아니라 물이 이제 어느 정도 수증기가 올라왔다 올라올 때 싶을 때 만두를 딱 넣고 수증기가 요렇게 만두를 감싸 안을 때. 그다음에 또 이제 군만두를 먹을 때 예. 자, 저 고만두면 됐는데 또 고만두까지. 혹시 그 부사장님이 본인에게 좀 그 질문을 해보셨을 때 내가 남하고 가장 달랐던 건 뭡니까? 제가 새벽 12시 반이나 1시 반에 일어나요. 새벽 1시에 일어나신다.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만두의 아버님 몇 시에 주무셨어요? 9시가 되든 뭐든 무조건 저는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자요. 이 지금 아니 8시에 자든 9시에 자든 새벽 1시에 깨신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책도 읽고 뭐 이제 아니 안 피곤하세요? 그게 불면증이 이제 심하면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예전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결제가 온 거 있으면 결제도 하고 나는 그냥 결제를 하면 이게 매일이니까 그냥 소리가 안 나나 보다 하고 맨날 그렇게 했어요 새벽에. 근데 어느 날 우리 연구원들이 서 선생님 그거 이렇게 결제하시면 띠동띠동하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결제는 잘 안 해요. 근데 야 그분들이 새벽 1시에 결제를 하니까 사실 그 회사에서 임원이신데 상당히 좀 이렇게 카리스마 이러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시지는 않으시니까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2007년 이후로 많이 바뀐 거라 근데 2007년 뭐 기점이 있나 뭐 변한 뭐 그 계기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2006년 7년 전에 미국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일백king 오르고 뭐 그다음에 저 혼자 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도 운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운전 못 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맨날 뭐 호텔 방만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1년반을 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고민을 이제 많이 하면서 내가 살아온 것도 뒤돌아보고 뭐 해본 거예요. 방 안에만 계셨으니까. 오늘 나가야 뭐 어떤 계기가 우연히 어떻게 있는 나 혼자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내가 이제 나는 정말 해외를 무지무지 다녔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365일 중에 250일을 해외에 계신대요. 그게 엄청 다니는데 가족들하고는 여태까지 해외여행을 딱 한 번 갔어요. 참 한편으로는 이게 내가 또 우리 사모님께 아니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좀 잘하지 못했고 좀 소원했다라는 걸 그걸 좀 느껴드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참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뵀지만 참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쉬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좀 가족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전에보다 많이 노력하죠. 그래서 이제 뭐 집사람에게 하고 이제 뭐 커피도 마시러도 가고. 네. 좋아하시겠네요 요즘요.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집사람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절대로 젊은 시절로 가고 싶지 않다고 지금이 너무 좋아서. 유키스?
좋아요. 자, 오늘날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생한 음식입니다. 1980년대 대구의 한 식당 주인이 음식 재료 특유의 비린내를 잡기 위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콤달콤한 맛을 첨가한 것이 그 시초인데요. 뉴욕타임즈에 가장 한국적이면서 한국에 살아본 외국인이 가장 그리워하는 맛이라고 평가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전 세계인의 닭강정인가? 닭강정 하시겠습니까? 네. 자, 닭강정 많이 맞추면 100만 원을 상금 드립니다. 자, 정답은요? 양념치킨입니다. 이거 거의 막 좀 약간 좀 이거 양념치킨이에요. 야, 맞네요. 사모님에 대한 선물 기가 막히게 아유, 좋은 거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한번 우리 또 좋은 거 한번 전기 통하는 걸로. 자, 부황작물 쿠션. 뭐야? 뭐예요? 이거 부황작물. 아, 고구마와 옥수수와 고구마. 특히 삼진어묵 이거 꽤 오래된 회사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선대신 할아버지 때부터 하셔서 그러니까요. 네, 1953년에 시작해서 저희 67년째 아, 이게 지금 3대째예요, 대표님까지? 3대째 하고 있습니다. 3대째 67년이면 아니, 그럼 이게 대표님이 몇 살이 되신 거예요? 제가 29에 시작해서요. 지금 38입니다. 와. 9년 정도. 아, 네, 이제 10년 차죠. 죄송합니다. 몇 살이세요? 제가 39. 형님 반갑습니다. 아니, 형님이라뇨, 제가. 아, 이렇게 또 든든한 동생 한 명 생기네요. 아, 네네. 와. 이른 나이에 이게 가업을 이으시게 됐는데 아, 네. 좀 많은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도전했던 거는 재래시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한테 팔아야겠다 해서 작게 해서 되게 세련되게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저희가. 잘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제과 제빵, 커피 이런 데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랑을 받는데 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주지 못하고 다 똑같은 부산어묵이라는 이름을 달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많이 들었던 게 이거 어떻게 해 먹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서울 분들 어묵은 바로 튀겨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먹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사과공 보면 집에서 왠지 요리를 해 먹어야 될 것 같고 떡볶이 만들어서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묵 고로케를 저희가 개발한 이유도 딱 봐도 그냥 바로 먹고 싶게끔 디저트나 스낵처럼 먹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상품을 저희가 기획을 아이디어를 냈었거든요. 아니, 이게 좀 그 가업을 처음에는 잊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원래 제가 그 미국에서 제 자체가 좀 수학을 좀 좋아해서요. 회계사로서 좀 한번 승부수를 봐야겠다 해서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하시던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들어와 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2년 동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한국에. 여름에 한 6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회사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제 빚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돈 얘기를 안 꺼내셔서 엄청 저희가 몰랐는데. 막상 보니까 대출도 되게 많고 또 공장은 안 돌아가고 있고 가동률이라고 하루에 공장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오전에 생산을 시작해서 오전에 마치는 겁니다. 네. 오전에 시작해서 오전에 맞춰요?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돌렸던 거죠. 주문이 그만큼 없다는 그만큼 주문이 없다는 거죠. 네. 제가 회계학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뭘 알아봤냐면 이게 빚이 유한 책임인지 무한 책임인지 나에게 과연 책임이 오는가?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뭐 저 가업도 가업이지만 네. 이 책임이 나에게도 영도다리를 딱 지나가는데 너무 서러운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계속 몸이 안 좋으셨는데 크게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자, 다 정리하고 가자. 가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2011년도 말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은 직원 뽑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묵공 3D 업종이라 불린다는 이런 업종이었고 또 지방의 중소기업이었고 그래서 안정화만 시켜놓고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된 거죠. 몰입하게 되고 대강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세상에 완전히 어떤- 빠져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몰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흔히 말하는 미친놈처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미친놈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 하고 빼빼로 어묵 만드시고.
발렌타인데이에 빼빼로 어묵을 만들자고요? 네네. 빼빼로 데이나 빼빼로 어묵,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어묵. 무슨 얘기를 해도 어묵으로 세고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어묵만 그냥 네네네. 하는 생각을 하시는 시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워낙 저희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나가라 넣어 나와서 아, 영업을 좀 해라. 네, 영업 좀 해라. 그 기존의 영업처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영업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또 확장이 좀안 됐군요. 확장이 좀 안 됐고 전화번호 인터넷 이렇게 해서 어묵으로 나온 데는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한 시장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60몇 개 시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영업을 네. 안 해보셨을 때 어떻게 영업을 했습니까? 제가 사실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막상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도저히 그 가게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저희 어묵 파는 데라고 딱 보이는데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그 옆에 괜히 어묵 꼬치집에서 한 꼬치 먹고 돌다가 힘들게 찾아갔죠. 가서 사장님 저 어묵 공장에서 왔는데 저희 어묵 좀 한 번만 보실래요? 이래서 샘플 들고 온 거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이러면서 네, 쓰는데도 오래됐다. 그걸로는 안 되지. 진짜. 그걸로는 안 안 돼. 돼요. 육고비 씨 와야 되는데. 이거 영업의 신이 있거든요. 육고비 씨. 영업의 신이 아, 그래요? 계시네. 저 회사 좀 오시면 안 네, 될까요? 육고비 씨 있는 육고비 씨. 네, 바로 모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 어묵 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러면 50원만 싸게 해달라 한 봉당. 아, 그게 경쟁력이 있으면 내가 쓰겠다. 네네 싸게 해주면 쓰겠다.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그거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하고 이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니까 사장님 들어가서 미안한데 이제부터는 주문을 못 하겠다. 왜요? 전에 업체가 50원 더 깎아준다더라고요. 이것도 가격 경쟁. 2,250원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또 2,150원을 또 제가 한다고 하면은 또 2,100원 할 거고 시장은 한계가 있고 어묵 팔 때는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레드오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가격 경쟁을. 결국 내가 50원 깎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 네, 그 작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하기가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네. 어묵을 택배로 해서 보낸다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당시에. 그 당시에는. 네, 그렇죠. 없었죠. 네. 그런데 다행히 한 건씩 두 건씩 주문해 주신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단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해가지고 전단지를 또 나눴는데 명절 때 그렇게 하니까 주문이 막 거의 한 50건, 60건 들어온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아니 근데 대표님 저 궁금한 게 네네네. 원래 잘 웃어요? 아니면 제가-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야기하실 때도 계속 웃으시니까. 그래요? 네. 그 예전이랑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었어요? 네, 그래요? 네, 예전에 원래 이러신 거 아니었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진짜 발표 한 번 안 해봤을 정도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 수업 처음 클래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무서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업을 항상 안 나갔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이렇게 뭐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려면 진짜 40몇 개 가면을 써야 된다. 또 리더를 하려면 그런 가면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을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면을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내가 되더라. 네. 오늘은 어떤 가면을 쓰고 오셨나요? 웃는 가면 예? 웃는 가면 쓰고 오셨다고요? 대표님 잘하십니다 하는 거. 오늘은 리액션 가면을 쓰고 오셨대요. 집에 가면 어떤 가면이에요? 엄마나 건드리지 마 이래. 엄마나 건드리지 마. 딱 집에 가서 이렇게 가다 엄마나 건드리지 마. 각자의 그런 모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화하는 것만 봐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되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네네. 제가 좀 이따 전화드리면 안 될까? 네네. 네, 여보세요? 가족들한테 좀. 왜? 바빠. 온도 차이가 너무 난다. 뭐. 알았어, 끊어. 우리는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쓰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가면을, 우리 자기님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진짜 계세요? 재밌다. 회사 안에서는 뭔가 배시시 웃고 다니는 다 괜찮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적극성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고 막 집에 가면 늘어져 있고 이런 스타일인데 회사에 나와서만큼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되게 밝은 척하지만 사실 제가 말수가 굉장히 적은 사람이거든요. 저 되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거든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싶고 제가 가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표정 하나에 회사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나 막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기계처럼 웃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맡았을 때가 한 9년 전이 매출이 한 25억 정도에 아, 네네네. 30분 정도의 그 직원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직원이 많이 늘었을 때는 한 600명 가까이 정직원이 늘었었고요. 매출은 좀 조금씩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8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그래도 그 사이에 엄청난 엄청난 성장을. 거죠. 25억에서 800억이면 9년 만에. 네. 그게 부산역에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부산역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는데? 네,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저희 월세를 3, 4억을 저희가 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그게 되게 잘 되는 매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뭐 하나의 기업이라고 연 매출이 한 180억 정도 됐었습니다. 거기서 연 매출이 180억. 한 매장에 한 80명이 일했었던 진짜 거의 대형 매장이었거든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이렇게 그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어묵 프린스 좀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묵 프린스. 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미국에서 한국 들어왔을 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업계도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블로그나 카페들이 이제 막 활성화돼 있었는데 떡볶이랑 어묵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서울에서 이렇게 정모를 하는데 그냥 찾아갔습니다. 무조건 찾아가서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기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와. 야. 네, 6년 만에 끼떡볶이라고 회사 이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세계 떡볶이 왕이 되겠다, 또 세계 어묵 왕이 되겠다 해서 떡볶이는 세 개로, 어묵을 세 개로 하면서 저희 또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정도 이뤄냈으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업을 계속 제가 키워나가지 않으면 우리 업 자체가 계속 이렇게 제과 제빵 쪽이라든지 커피가 커진 것처럼 계속 커갈 수 있을까라는 사명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좀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이제 10분의 1 정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보람됨을 느낍니다. 돌아와 보면 이만큼 왔구나. 그거는 제가 이 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혹시 좀 그 CEO로서 이런 신입 직원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장 제가 중요시하고 가장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직원은 뭔가를 해보자 했을 때 그거를 순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직원들이 좀 좋거든요. 한동안 그런 얘기 좀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내가 다니는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고 생각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이 회사를 내 회사로 생각하려면 공감하시죠? 사장의 월급을 달라. 내가 주인의 월급을 달라. 그러면 어떤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단순히 매출이 높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데 일조를 했던 회사. 그리고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와 하면서 어묵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냐. 진짜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니 보니까 야망이 엄청나시네. 지금 보는 거 뭐 푸브스가 선정한 그러니까 약간 뭐 어묵왕 피시벌 킹 해가지고 엄청나게 꿈이 크시네. 네, 저희는 진짜 그걸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어묵을 우주로 가자고 맨날 직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EO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는데. 네, 잘 될 것입니다. 영혼이 1도 없는데요? 고맙습니다. 야, 영혼이 1도 없어요. 고맙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 와! 잘 될 겁니다. 내가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니 지금 3대째잖아요. 네. 또 이거 4대째 이어가실 생각도 있으시죠? 네. 벌써 안 그래도 지금 어묵 사세라고 그런 별명으로 다들 불러주시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뭐라고요? 사인 좀 받아와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뭐예요? 네네네. 뭐. 나이가 좀 있나 보네요, 근데. 3살입니다. 진짜? 거짓말한다. 3살짜리가 어떻게 아빠한테 사인. 이거 대표님 진짜. 너무 하시네, 진짜. 대표님 너무 하시네. 말을 좀 합니다 하고 TV를 같이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자, 공통 질문 한번 좀 네, 드려볼까요? 공통 질문. 네. 내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이에요? 제 직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저를 믿어줄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맞죠. 모두가 한 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 이 상황에서 내일은 우리가 좀 잘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네. 퀴즈를 내서 마침 100만 원을 드려요. 뭐 100만 원 따면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100만 원 타면요? 진짜 요즘 시국이 힘드니까 네, 거기에 얹어가지고 기부할 수 있도록 가야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봅니다. 유키스? 예. 예스! 이것은 조선시대 왕에게 진상품으로 올리던 생선 중 하나인데요. 당시 이것은 매우 귀해서 따로 관리하던 관청까지 둘 정도로 특별관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서해안에서 잡히며 말려서 육수를 낼 때 쓰거나 젓갈로 담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말려서 육수를 낼 때 쓰거나 젓갈로 담그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디포리인데 디포리를 한국말로 디포리 아닌가요? 디포리. 네. 멸치. 자, 정답은요. 멸치로 가겠습니다. 멸치. 죄송합니다. 예? 멸치로 바꿔도 될까요? 네.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멸치로 가겠습니다. 멸치. 자, 맞으면 100만 원을 상금입니다. 정답은요? 밴댕이 디포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아유, 그걸 왜 바꿔? 밴댕이 젓갈 있잖아요, 밴댕이 젓갈. 아니 왜 바꿔 이거를? 아니 저는 디포리의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디포리야. 떡볶이 떡볶이 김관훈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떡볶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냥 떡볶이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남자 김현이라고 합니다. 네네. 약간 그 역시 진호목 대표님하고 어느 정도 좀 괴를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 온라인에서 좀 그 당시에 독특한 별명으로 좀 활동을 했었다고 그래요. 별명이요? 예, 어묵 프린스가 뭡니까? 어묵 프린스요?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대표 카페가 있었고 거기에 제가 아이디를 이제 어묵 프린스라고 해서 활동을 어묵 프린스로. 네. 거기에 카페 직이 그러니까 카페 대장이었죠. 그분이 자기는 떡볶이 너무 좋아하니까 떡볶이 왕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어묵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묵기 왕이 되라. 그렇게 했던 분이 지금은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해서 지금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가 되셨어요. 그 대표님하고 좀 문자 좀 주고받았습니까? 저희는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통화하는 사이예요. 진짜요? 아직까지. 좀 전에 오기 전에도 통화했어요. 뭐라고 통화했어요? 긴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제일 긴장했더라. 애가 얼굴이 굳었더라고요. 맞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날 말 무지하게 긴장해가지고. 아니 그 대표님도 카페에서의 별명처럼 진짜 어묵 프린스가 됐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막 떡볶이를 공부하는 그런 레벨이었고 네. 그 친구도 미국에서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뭣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뭘 해봐야 되니까 네. 이제 찾다가 저희 카페에 온 거죠. 한 40명 모였는데 하필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좀 잘생겼어요. 약간 이동건 배우님 닮았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당시 그 떡볶이 종모에서는 보통 어떤 걸 했습니까? 그때 홍대에서 모였는데 홍대에 있는 떡볶이 한 8군데 정도를 한 40명이 몰려다니면서 다 먹죠. 진짜요? 예. 그게 종모 활동이에요? 그렇죠. 예,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 모여가지고 정보도 공유하고 자기 뭐 맛있게 만들어 먹고 레시피도 공유하고 막 이러니까요. 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두 분의 만남이 시작이 된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오뎅집 아들인지 몰랐고 그냥 단순히 부산에서 온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제가 부산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뭐 연락을 했더니 자기네 공장으로 오라 그래서 무슨 공장이야라고 해서 갔더니 큰 어묵 공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구나. 인연이 이제 시작됐죠. 이야. 네네. 근데 지금은 운영하시는 떡볶이 회사에 어묵을 납품을 또 하고. 그렇죠. 예. 이야. 저희가 어묵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무한 리필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먹거든요. 또 해외에도 있으니까 해외 수출도 어묵을 저희 그 수출을 해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이제 같이 협업하는 사이가 됐죠. 참. 친동생이 친동생. 예. 아니 저희하고도 좀 인연이 있다고요? 제가 그 떡볶이 알리는 데 있어서 사업을 좀 여러 가지 해요. 드라마나 영화 이거 찍으실 때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 밤에 고생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 많이 하시죠. 분식차 하는데 2014년도 2015년도일 거예요. 7월 달에 유재석 씨 팬분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달리는 남자 런닝맨에 촬영하시는데
그 떡볶이 선물하고 싶다. 근데 7월 달엔 저희가 안 나가거든요. 왜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더워서. 네. 왜냐면 저희는 불 앞에서 너무 덥네. 떡볶이, 어묵, 튀김, 순대를 옆에서 못하네, 노력을 못하네. 하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 당시 조금 유행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유재석 씨 손을 잡으면 그렇게 운이 좋다고 재수가 좋다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기대를 뭔가가 또 필요했는데 마침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제가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마지막에 제가 악수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원래 여름에 안 나오는데. 잘 안 나가요. 예. 예. 그래서 좀 잘 되지 않았나. 이게 또 우연히도 예, 또. 예.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좀 하셨다고 그래요. 어디 다니셨어요? 롯데뱅크 유명한 그 효교 회사잖아요. 그 BTX 팀이라고 따로 있어요. 휘발유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들. 그런 것들을 영업하는 회사에 한 7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 돌이켜보면 좀 한심한 짓을 많이 했죠.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뭐 영업이라고 해서 그냥 맨날 허송세월 보냈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랑 어쨌든 적성이 좀 안 맞았군요. 많이 안 맞았죠. 예, 그렇죠. 예, 제가 그러니까 내 그랬던 게 스스로 아니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저 별명이 좀 있었다고 거기서 회사에서. 아, 별명이요? 예. 네, 제가 센스는 있는데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열정. 열정 없는 김들이라고 제가 7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야, 여러 가지 그 대리님들의 호칭이 있지만 열정 없다라는 건. 네네네. 이거는 단순히 지금 집이 어렵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잠시 멈춰 있는 곳이다라고 하면 단순히 생각했지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거기에 집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맞죠. 일단 뭐 내일 난 뭘 해서 더 재밌겠다가 아닌 오늘 하루는 이렇게 잘 버텼구나. 그래 내일은 또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지 뭐 하면서 그냥 이런 상황. 아니 근데 이게 좀 원래 개그맨이나 방송 PD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바로 일을 시작하셨다고. 네네, 원래 조금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엄청 잘 살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살았길래 엄청. 서울은 비교할 바 못하는데 원주에서 강원도에서는 거의 뭐 일이야 다닌다. 그러면 거의 저희 때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주 2회가 아니라 뭐 주 한 3, 4회.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나 언제든 집에 예, 예, 예. 감튀 먹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죠. 예. 그 대학교 수능 보고 대학교 입학식 날 차 끌고 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어머님이 찾아줘가지고. 아니 대학교 1학년 때 차를 뽑아줘. 네네네. 어떤 차를? 그래도 그게 와, 나 좀 소름 돋아.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차. 맞지. 나는 다른 걸로 생각했어요. 경차. 네, 경차. 저는 좀 맞은 줄 알았어요.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예. 사실은 근데 그 나이에 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 대단한 자체가 거죠. 대단한 거죠. 예. 집안이 좀 굉장히 부유하셨군요. 엄청 부유했죠. 예, 예. 그래 원래 뭐 어떤 그 농기계 팔았어요. 트랙터 콤바인. 사이즈가 틀리죠. 예. 그 회사 이름이 혹시? 그 농기계라고. 그거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거기 강원도 지점에서 저희가 전국 1등 했던 매장. 야. 그 집 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소위 말해서 강원도에서는 또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셨구나. 이제 아버님이 근데 좀 지병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저 대학교 때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시면서 집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가난하게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 와서 회사를 다녔던 거예요. 농기계 사업은 아예 다 접으시고. 네네, 아예 그건 이미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정유회사에 다니시다가 어떻게 떡볶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7년 동안 회사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온 거예요. 제 한계가. 와, 제 미래도 안 보이고 여기서 이제 욕먹는 것도 지겹고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하고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하는데 왠지 저한테 다 쏘라는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 잘 나가잖아. 네가 한번 쏴라. 네 서울에 있으니까 잘 나가잖아. 너네 집 원래 잘 살았잖아. 저 이렇게 힘든 상황도 모르고. 그다음에 제가 닭발하고 한치를 겁나 좋아하는데 그 안주를 먹고 싶은데 그걸 차마 못 시켰던 거예요. 왜요? 그거 시키면 내가 다 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안주를 내가 시키면 원래 안주 시키는 사람이 뭔지 보통 알아요. 내거든요. 제가 그 당일날 서울로 혼자 버스 타고 올라오는데 근데 그거를 못 시키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버스에서 너무 울었어요. 뒷자리에서 혼자 그냥. 근데 사람이 너무 울다 보면 그 머리 하얘지는 거 아세요? 알죠. 내가 뭘 좋아할까, 뭘 잘할까 생각하는데 그 하얀 머리 속에서 필름처럼 딱 떡볶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저희는 뭐 편의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나마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에 할머니가 파는 떡볶이가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최고 핫플레이스였어요. 제가 언제든지 가도 떡볶이를 많이 주셨고
100원어치 먹어도 막 이만큼 주시고 남기고 내일 또 먹을게요. 그러면 내일 또 주시고 막 키핑. 아니 뭘 얻어먹은 걸 남기고 내일 또 먹어요. 아니 돈 내고 먹었어요. 아, 돈 내고. 아, 그래야지. 좀 저렴하긴 했지만 네. 100원 주고 먹었지만 예, 예. 예. 이 떡볶이를 통해서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매개체였죠. 떡볶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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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오. 그 기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장사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떡볶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금을 받으면서 떡볶이를 하고 싶으니까 그걸로 이제 요리 학원을 다 다녔어요. 어느 날 학원을 가는데 어떤 친구가 꼬마애가 핫바를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문득 그거 보고 와, 내가 얼마 전에 부산에 어묵을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데 저거를 한번 더 맛있게 만들어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째고 바로 제가 부산으로 갔어요. 네, 가서 그 박용준 친구를 만나서 그 아버님을 만나서 제가 브리핑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묵을 너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때 제가 처음으로 얘기 들은 말이 우와 당신 진짜 열정 있다고. 야, 열정 없는 김대리였는데. 네, 퇴사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7년 동안 열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300만 원밖에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당시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네. 퇴사하고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부산을 내려가가지고 가서 그 어묵바를 계속 개발하면서 그걸 이제 이통하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쇼저커머스에서 뭐 계속 1, 2등 하면서 3개월 만에 거의 그 당시 연봉만큼의 수익을 제가 매달 벌었어요. 연봉만큼의 수입을 매달이요? 네네네. 자고 일어나면 뭐 10만 개, 자고 일어나면 10만 개씩 팔리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그때 사무실도 조그만 거 월세 50짜리 혼자 있는데 너 하나 믿고 그쪽에서 다 배송도 다 해주고 다 해주셨던 거예요. 네. 근데 뭐 사진 어묵 쪽에서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같이 함으로써. 그렇죠. 어묵도 솔직히 그 당시 좀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개발하면서 저도 돈 없고 그때 박용준 대표도 돈 없어가지고 둘이 다 같이 시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승교 떡 파는데 그 앞에서 둘이 어묵 하나 집어 먹으면서 야 나는 떡볶이 왕이 될 거야. 형 저는 어묵 왕이 될게요. 그러면 난 세계 떡볶이 왕이 될게. 그래서 전 어묵 왕. 그래서 막 크로스하고 막 우리끼리 이러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 그 어묵 업체가 서울에서 발대식을 했어요. 박용준 대표도 이제 새로운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더 기업 크게 만드는 약간 이런 걸 하기 위해 발대식을 하는데 제가 초대됐어요.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박용준 대표가 나가서 이제 우리 어릴 적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해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혼자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울었어요? 네, 너무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니까. 네네. 이렇게 밝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네. 얼마나 고생을 네, 많이 했겠어요. 그때는 떡볶이 배울 데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돈도 벌어야 되니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인터넷에서 배우는데 뭐 치킨 동호회, 뭐 자전거 동호회 이런 거는 엄청 많은데 떡볶이 동호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만들었지 어떻게 해요? 만드신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제가 한번 배워보려고. 아니 근데 어찌 됐던 그래서 전국에 있는 떡볶이 집을 다 가보고. 네, 웬만한 데는 저희가 한 3,000군데 이상 가본 것 같아요. 맛있는 곳은. 네. 처음에는 뭐 제가 카페 혼자 운영하니까 아무도 가입 안 하죠. 네. 저도 뭐 할 수 있는 게 뭐 그냥 스크랩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직접 몸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너튜브들 맛집 뭐 탐방하듯이. 네, 탐방하듯이 직접 뭐 부산 가서 먹어서 현장에서 적어서 올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정보가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이 뭐 100명, 200명, 300명, 뭐 1000명, 지금 4만 명 정도. 지금은 4만 명이에요? 네네. 야 대단하시네. 3,000군데를. 아니 근데 그 진짜 이게 뭐 버스를 전세를 내 가지고 대구에서 떡볶이만 딱 먹고 올라왔다고. 네네. 저희 뭐 서울에서만 너무 정모하니까 카페 회원이자 대구에서 떡볶이 하시는 분이 연락 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우리 떡볶이도 한번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는데 멀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모집을 했죠. 대구 떡볶이 드시러 가실 분 그래서 50명 추려서 이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여기 강남 앞에 모여가지고 버스 타고 그럼 보통 뭐 인사들이 따로 있습니까? 어떤 인사들 뭐 따로 나누시는 인사는 없으세요? 보통 아이디로 부리죠. 아이디로 뭐 예를 들어서 프린스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예, 뭐 행복 가든님 뭐 그다음에 또 해맑은 써니님 예.
떡볶이 좋아님 어서 오세요. 떡볶이 좋아하니. 아 서로 이름을 안 부르시는구나. 이름 몰라, 아예 몰라. 지금도 몰라요 이름. 갑자기 그분 생각난다. 누구요? 제가 한 5년 전에 그분이 41살인데 네. 미국으로 간 누나예요. 누나요? 예뻤어요 되게. 네. 그래서 카페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요, 어떤 누나? 아이디가 콧물로. 콧물로. 네. 콧물 누나라고 했는데 지금 LA를 이민 갔거든요. 왜 근데 콧물로 하셨대요? 특별히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런 예민한 것들 잘 안 물어보거든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뭐 다른 거 묻지 말고 그냥 떡볶이만 네네네. 떡볶이를 좋아해서 뭉친 거니까. 네네네. 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회비를 모아서 가는 겁니까? 그렇죠. 회비 모아서 가죠. 다행히 저희 떡볶이 동호회가 저렴해서 그래도 맥스 한 10,000원이면 하루를 보내요. 진짜요? 저 친구들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소고기의 모든 것 했었으면 네.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다. 야. 제가 전국 투어 다닐 때도 보통 하루에 많이 먹으면 한 10군데, 적게는 5군데 먹거든요. 그리고 그래봤자 1,000원, 2,000원이니까 10,000원이면 되거든요. 진짜 전국 팔도에 있는 떡볶이들이 맛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건 정말 바삭하게 아시겠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뭐 프랜차이즈도 많고 보편화됐는데 그래도 기존 원래 그 도시나 그 도의 그 조금 그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그 이제 그 지역마다의 네네네. 어떤 그 특징 뭐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네네.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날씨도 덥고 뭐 데프리카 막 이러잖아요. 대체적으로 간이 세죠. 예, 그리고 제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대구 가서 떡볶이를 잘 못 먹어요. 왜요? 이게 매운 단계를 넘어서는 약간 쓰다라는 느낌 정도? 그러니까 좀 색깔도 좀 진한가요? 그렇죠. 진하죠. 제가 어느 날 가서 떡볶이를 먹고 난 못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그 대구 사는 초등학생들은 그걸 국물을 퍼먹고 있을 정도의 지역차가 좀 있는 거죠. 또 어떤 소개시켜주고 싶은 지역? 제가 개인적으로 부산 떡볶이 참 좋아해요. 네네네. 네, 부산 같은 경우는 흔히 서울에 많이 없죠. 물떡. 아 물떡. 말랑말랑한 떡. 그래서 보통 부산은 떡볶이를 끓여서 만든다기보다는 떡볶이를 약간 중탕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가지고 물엿이랑 맵지 않고 달큰하면서 떡에 대한 식감이 좋은 이런 떡볶이. 전라도 지역은 어떻습니까? 전라도가 떡볶이가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맛이 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의외로 떡볶이를 잘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음식이 또 이게 또 전라도 지역은 맛있으니까 네네. 생각보다 떡볶이집이 그렇죠. 다른 네. 지역보다 많지는 않다는 얘기군요. 프랜차이즈들도 오히려 저희 전라도에서 성공한 데들은 의외로 많이 없어요. 충청도. 충청도. 충청도도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 약간 간장 베이스라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예, 흔히 뭐 양반들이 많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궁중 느낌의 뭐 궁중 떡볶이는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약간 간장 베이스의 이런 떡볶이가 많고.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좀 양반의 또 집안이고 양반의 고장이다 보니까 궁중 느낌이 좀 있다. 저희 동호회가 보통 보면 뭐 고등학생들 올 것 같은데 떡볶이니까 보통 20대에서 60대까지 와요. 다양하시구나. 예,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떡볶이 얘기하면요, 그거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요, 진짜 가관이에요. 저 사람들 왜 나이도 지긋하신 분들이 왜 떡볶이? 그러니까 왜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진지하게. 왜냐면 심취하니까 진지하게 해야지. 엄청 진지하게. 아니 그러면 대구는 납작만두는 맞는 거죠? 대창만 남자만 맛있죠. 유통하고 싶은데 유통이 안 돼요, 그게. 왜? 그게 말 그대로 너무 납작하니까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깨지니까. 근데 냉동으로 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데서 서울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저 그것 너무 때문에 대구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두를 진짜 좋아해요. 저 만두 왕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만두. 그러면 동성로 쪽에서 드셨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 시장통 안에 있는 데서 중앙 맞아. 가운데 있는 곳. 먹는데 피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얇아야 맛있어요? 두꺼워야 맛있어요? 저는 좀 얇은 거 좋아해요. 저도 얇은 거 좋아해요. 저도 최근에는 좀 약간 얇고 속을 좀 먹는 스타일이고 또 어떨 때는 또 이 두꺼워가지고 약간 빵 같은 느낌이 또 그것도 있고 막 달라요. 거 봐요. 이게 별거 아닌데 동호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맞네. 쌀떡조와 밀떡조화로 한 이틀은 얘기해요. 아니, 떡볶이를 좀 댁에서도 좀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 뭐 레시피가 좀 많긴 하지만 혹시 두 분 다 혹시 어머님께서 떡볶이 옛날에 만들어 주신 적 있나요? 있죠. 아마 저희 어머님들은 만들어 주신 떡볶이 맛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나 우리 가정에서는 거의 다 고추장을 퍼가지고 떡볶이 만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설탕 넣고. 그렇죠. 뭐. 예.
근데 떡볶이는 원래 고추장이 안 들어가요. 네, 고추장이 들어가면 너무 텁텁해져가지고 맛을 다 배립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고추장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떡에서도 전분이 막 나오고 고추장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 막 나오는데 두 개가 섞여버리면 떡볶이 맛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거든요. 답답한 맛이 나거든요. 약간 좀 텁텁한. 네, 텁텁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 뭐 고춧가루 2가지 정도 섞으셔가지고 고춧가루로만. 고춧가루로만. 네네, 가루로만 양념을 만드시면 훨 깔끔한 맛이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보통 라면 끓일 때도 그 뭐 끓는 좀 높인다 그래가지고 스프부터 넣고 라면 나중에 넣잖아요. 뭐 그런 분들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떡볶이도 만들 때 떡을 먼저 넣으신 다음에 떡이 약간 좀 빵빵해졌을 때 그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으면 온도차가 좀 식으면서 떡이 소스를 싹 먹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좀 더 떡에 양념이 배인다라는 느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훨씬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색깔도 차이가 있고 맛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야. 대표님께서 뭐 이제 전국에 있는 뭐 떡볶이집을 굉장히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 최고의 떡볶이집은 뭐 각자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내가 뽑은 최고 내 네네. 입맛에는 이 떡볶이가 최고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그 대학로에 있는 떡볶이 집이고요. 그 댄스팀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아요. 아시는구나.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거랑 부산에 가면 오징어 튀김이랑 주는 그 다리로 만든 집이 있어요. 아, 네. 맛있겠다. 벌써 오징어 튀김 듣는 순간 오징어 튀김이 이만해가지고 가위로 톡톡 썰어서 먹으면요. 저는 제가 혼자 가는 떡볶이집이 있어요, 실제로. 그 압구정동에 무슨 떡볶이라고. 친해요. 저희가 회원분. 아, 그래요? 와, 장난 아니네. 사장님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떡 자체가 너무 맛있으니까 그냥 안에서 흰떡을 줘서 그렇죠. 먹어보라는 거예요. 야, 신떡도 그냥 먹으면 맛있어. 맞아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떡볶이를 여기저기 많이 먹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저는 거기도 참 좋아하거든요. 그 반포에 있는. 네. 사과. 예, 예. 사과. 아시네. 만두죠, 만두. 만두죠. 만두죠, 만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 떡볶이도 좋지만 그 주변의 부속물들,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 참 좋아해요. 그게 투박할수록 더 좋아요, 거기. 왠지. 왠지.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당시 그 어묵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네. 어묵의 스티브 잡스가 끕니다. 뉴욕 타임즈에 어묵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냐 네. 이런 기세가 실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네. 우리 대표님의 꿈은 저도 그겁니다. 뭐 제가 여행을 하던 한국 사람들이 어딜 가던 이 떡볶이라는 음식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즐길 수 있고 그 이 떡볶이를 전파한 사람이 바로 떡볶이 명장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김관훈이었다. 그게 나다.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게 제일 너무 하고 싶어요. 원래는 올해 미국에 오픈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오픈을 못해서 미국하고 호주 대기하고 있고 이제 유럽만 딱 하면 진짜로 이제 떡볶이를 전 세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올 것 같아요. 네. 진짜. You quiz? Yes. 자,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왕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왕은 손만 대면 무엇이든 황금으로 만들었는데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자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 힘을 없앴다고 합니다. 흔히 손대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둬 이익을 얻는 사람을 이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 시간 드립니다. 5, 기억이 안 나. 누군지 알겠는데. 4, 3, 2. 정답은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요. 좋습니다. 그래요. 정답은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 이거. 자, 그럼 하나를 뽑아보시죠. 자, 선물. 네. 저는 또 떡볶이니까. 빨간색. 지금 조셉이 한번 제가 더 해. 그래도 뭐
네, 자기야 좋은 거 한번 뽑아드려요. 네, 좋은 거 한번. 네. 야. 나왔어요? 와, 나왔어요. 프리미엄 과일 세트. 이것도 뭐야? 이거 뭐 좋은 거야? 좋은 거 같은데? 네. 진짜네. 아니구나. 네, 더 좋네요. 근데 귀엽다. 야 근데 이거 괜찮다. 우산. 우산이. 야. 개인적인 장사는 1995년부터 했고요. 가맹점 개설은 2003년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신 거는 개인 네. 그냥 가게를 여신 거군요. 네네네. 이게 이제 토스트 장사를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생활 전선에 나서야 할 예. 그런 때가 있어서 예. 근데 책에서 예. 어려울 때는 장사가 최고 하고 읽었던 것이 생각나서 장사를 이제 해보기로 했어요. 직장을 그냥 다니시거나. 주부였어요. 그러시다가. 네. 근데 많은 이제 장사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토스트를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전에 그 봉사활동 다닐 때 그때 당시에는 평화 봉사단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봉사 끝나고 나면은 토스트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근데 그 토스트가 처음으로 저희는 먹어보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맛있었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토스트는 또 설거지가 없고 재료 로스가 나지 않고 장사를 처음 해보는 저한테 아주 적합한 즉석에서 바로바로 하니까. 네. 처음에 가게를 좀 뭐 어떤 규모로 시작을 하셨나요? 굉장히 작게 한 3평 정도? 3평? 네. 처음에는 이제 설탕 바르고 케찹, 모스터드 이렇게 네. 바르고 햄이나 치즈, 야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았죠. 장사가 잘 되셨나요? 네, 처음에도 그 설탕 이렇게 할 때도 잘 됐었어요. 설탕. 그때는 네,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지만 왜냐면은 그 토스트에 특히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설탕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예. 달콤한 황설탕? 황설탕. 황설탕 맞죠? 황설탕. 네네. 그때도 맛이 있었긴 했는데요. 예. 소스를 개발하는데도 많이 맛있어야 하셨죠. 그래요? 네. 갑자기 무슨 좀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경쟁자가 생겼어요. 가게를 하는데 이제 이기의식을 느끼고 무슨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이런 걸 막 찾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 토스트 정말 맛있는데 여기다 소스를 바르면 정말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학생 말이 정말 화살처럼 가슴에 와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갑자기 그 여학생의 한마디가 마침 또 경쟁 업체가 생기고 소스를 개발해 봐야겠다. 네네. 예, 그래서요. 가을날 좀 쌀쌀한 날이었는데 해질녘에 와서 감색 투피스를 입고 감색? 네, 투피스를 입고 이렇게 애교머리를 하고 정말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모든 것이 기억나요. 그 여학생 학원, 그 공간, 그 날씨 다 기억나요. 정말. 그 여학생이 그래도 좀 단골로 오시던 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처음 오신 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왔어요? 네, 그렇죠. 처음이자. 아니 왜냐면 진짜 그럴 만한 게 다시 또 찾아올 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안. 야, 근데 어떻게 혼자 왔어요, 근데요? 혼자 왔어요. 혼자? 네. 야, 진짜 어두. 그냥 뭐 여기다 그냥 잼을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네네. 아니 재료를 알려주고 갔어요? 네네. 그분 뭐지? 아니 그건 뭐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족들이 계속 그거를 이제 실험하고 지금의 맛의 소스가. 그 소스예요. 네. 그래서 이 맛을 가지고 그 다음에 손님들에게 우리가 이걸 만들었는데 맛을 보지 않겠냐고 예. 한번 줘보라. 예. 그래서 이제 발라주니까 와 손님들이 이게 완전 에이프리다. 너무 맛있다. 에이프리다. 너무 맛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전격 교체가 된 거죠. 그 여학생 굉장히 고마운 존재. 그 여학생 은인이죠. 그 이후로 그 여학생을 좀 찾아본 적은 네 찾아봤어요. 이제 그 많은 손님들에게 본 적 있냐? 그 여학생 있으면 꼭 우리 집에 와달라.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 했는데 아무도 그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아서 그 인근에 있는 학교를 강의실마다 다 다녔어요. 그 여학생을 찾으려고. 근데 그 여학생이 없더라고요. 무슨 천사가 왔다 갔나? 이렇게 농담할 정도가 됐을 거예요. 네. 참 정말. 아니 천사가 왔다 갔나 진짜 그럴 정도로. 근데 진짜 만나고 싶고 이제 항상 제가 그 고마움에
그건 항상 정말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말할 때도 있어요. 제가 혼잣말처럼. 뭐라고요? 이렇게 그때 그 소스 가르쳐줘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저희 가명리도 많이 살잖아요.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어. 그거 알아? 고마워. 그렇게 제가 혼자. 전문 업체에 맡겨야 되나 이거? 김원희 누나가 요즘에 전문적으로 우리랑 동시간대라. 아 동시간대구나. 아. 네. 소스가 바뀌고 난 이후에 네. 매출의 차이가 났습니까? 아, 네, 대단했죠. 정말 장사진을 이루었어요. 손님들을 계속 오시면 기다리셔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다리던 그 손님들이 자기들이 대기표를 다 써서 무슨 토스트 그다음 누가 여기서 뭐 야채 토스트 하면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자기께 가지고 나면 또 다음 분이 또 오셔서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저희들이 보고 만들어드리고. 아니 이게 많이 팔 때는 1,500개씩 파셨다고요? 많이 팔았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하여튼 많이 하루에 팔았어요. 1,500개. 언제 막 계산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 비닐봉지를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붙여놓고 셀프로 하게끔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뭐 말 그대로 돈을 갈고리로 긁었다. 그러니까 빗자루로 돈을 쓸어 담았다. 그거군요. 네, 제가 그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방눈이 내리시 돈이 내렸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당시. 돈이 내리다. 네, 그때 당시 그랬어요. 돈 세다가 진짜 예? 일주일 거를 네. 다 몸속에 넣어놨다. 검정 비닐봉지 10,000원짜리 넣었으니까 일요일 하루에 다 이렇게 쏟아놓고 돈을 샜고 그 잔돈은 그럼 잔돈은 아무래도 소스니까 빵도 뭐 소스도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요일 날 깨끗이 씻어서 그것도 세척을 하시고? 예, 세척을 해서 은행에 갖다 주면 은행에서 다 기계로 쎄갖고 제 통장에 입금을 해주셨어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토요일은 동전을 세척하고 네, 동전 세척해서 일요일은 지폐를 세고. 와 그러면 일요일 날 기분이 어떠세요? 살 때?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너무 감사했어요. 토스트를 이렇게 드셔주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저 얘기 들어보니까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7년 동안 6일을 하루 16시간을. 그때는 네. 오전에도 예를 들어 8시라고 해서 8시 땡이 아니라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렇죠. 재료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네. 실제로 주무시는 건 3-4시간? 그렇죠. 아우 네. 이거는 너무 힘드셨겠네요. 6시면 네, 일어나서 밥하고 이런 거 다 하고 나왔으니까.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미련했더라고요. 왜요? 이계양이 2번 왔고 거의 날마다 코피를 쏟았고 구한의사 갔었어요. 아이고. 예. 안면마비가요? 예, 안면마비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니까 이게 너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거 치료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진짜 처음에 딱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게다가 차츰해서 지금도 약간 표가 있죠. 근데 그게 그래서 정말 미련하게 장사를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쉴 수도 있으나 나를 보고 오신 손님들을.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했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제가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진짜. 아니 그래서 몸이 좋지 않아서 장사를 접으셨어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장사 접었죠. 근데 어떻게 또 프랜차이즈 사업을?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어려운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직접 저하고는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분이 정말로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토스트 장사를 해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저처럼 장사를 한번 해봐라. 그럼 이러실 수 있을 거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본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 사비 8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차려드렸어요. 장사하실 수 있도록. 아니 잘 모르는 분인데? 왜냐하면 그분의 사정이 너무 좀 딱해서. 절박해서 네네 가게를 하시도록 했는데 역시 장사 잘 되셨어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또 오셨어요. 이 토스트 한번 해보겠다. 근데 제가 다 만류했어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게 장사했기 때문에 저처럼 고생할 거를 생각하니까 진짜 그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장사하면서 이게 그 아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또 가족들이 먹고 살고 하는데 이 돈이 막 넉넉하지 않아요. 초창기에.
그때 제가 했던 읊조리던 그 노랫말이 돈 떨어져 애들이 뭐 신발 사주세요 못 사주면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쌀 떨어져 정말 그 노래를 읊조리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못 챙겨준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때 이렇게 되면 밥 먹었냐고. 진짜 그것은 뭐 엄마들의 공통점일 거예요. 생활 전선에 뛰어든 엄마들의 공통점. 힘들다고 장사하지 말라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하지 말라 만류를 하셨는데 그 본인이 왜 이 이삭도수 장사를 해야 되는가 그 사연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사연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럼 하시라 이렇게 한 게 이게 전국에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네. 우리 아저씨가 좀 당뇨에다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계를 떠맡아야 되니까 이제 장사를 하게 된 거죠. 했는데 토스트가 안 되더라고 생각보다는. 아이고 어떡하지? 어떻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될까? 그 정도로 심각했었죠. 여기 오시는 분이 장사 잘 되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전수 받아볼 생각 없으시냐고 저한테 그래 듣던 중 반가워가지고 당장 달려갔죠. 저 대표님한테 그랬죠. 저희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한참 계시더니 사정이 딱한지 그러면 내가 한번 전수해주겠다고. 그때 감격은 진짜 죽을 때까지도 못 잊어요. 이제 가맹점이 여기저기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이 제품의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의 수입이 그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다 틀린 거예요. 다르겠죠. 네. 싸게 들어오면 좀 싸게 남기고 비싸게 들어오면 또 어쩔 수 없이 좀 가격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익이 틀린 거예요. 가맹점 이익이.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뭐 어쨌든 이익이 틀리면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하는 데서 다 통일시켜야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를 만든 거예요. 이왕 그렇게 어렵게 그 가맹점 시작하시는데 그분들도 일정하게 좀 수익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중앙에 센터를 마련해서 내가 직접 그분들에게 해야겠다. 보내드리면 동일한 이익을 창출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아니었죠. 네. 아니 그래서 지금은 전국에 좀 이렇게 가맹점이 몇 개나 되시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820개. 몇 개? 820개. 우리나라에는 820개가 있어요. 몇 개? 820개. 아니 저 회장님. 아니 지금 이렇게 아니 회장님. 우리나라에만이라면 네. 해외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아닙니까? 회장님, 아니 저기 대표님 주변에 있는 좋은 맘씨 좋은 그냥 사장님 같으셔가지고. 예. 근데 이제 820개 됐지만 솔직히 저는 그 딱 대표라고 하는 것조차도 진짜 어색했고 이거 얼떨결에 어떻게 보면 회사를 하게 됐잖아요. 진짜 어색했고 진짜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홈페이지에다가 가이드라고 썼어요. 대표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네네. 그러면 저희가 혹시 가이드님이라고? 그 좋아요. 근데 개설하러 오신 분들이 그래도 또. 자꾸 가이드만 찾는 거 가이드가 누구시냐고. 네. 그러니까 가이드란 말을 썼더니 또 가이드가 또 누구냐고. 가이드가 누구냐 그 가이드를 만나보고 싶다. 아니 직원들이 안 되겠다고 이거 혼동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색해도 대표라고 그럼요. 언젠가 딱 대표라고. 대표님 사실은 회장님이죠. 예, 회장님이 뭐 살짝 이런 얘기 한번 넌지시 한번 한번 드려봅니다. 회사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저희는 그렇게는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가맹점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제 농경사회로 비유를 한다면은 가뭄을 만난 제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이곳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졌으면은 진정한 성공이다. 그 에머슨의 시에 제가 굉장히 동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 가맹비를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아요? 네, 안 받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초 가맹비 안 받았어요. 인테리어에서도 가맹점과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직거래를 할
하셔서 회사 매출로도 잡지 않았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원래 가맹비를 받고 또 그런 인테리어 인테리어까지도. 쪽에서 수익이 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했고요. 저희가 어디보다도 더 그 물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해 드리는 그 작은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매출에 그렇게 연연해 본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또 일하시는 만큼의 수익이 돌아갈 수 네, 있는 네, 것들을 네, 생각을 네. 하시다 보니 그런 것들을 안 하신다라는 네, 안 그런 얘기. 했어요. 개인적인 장사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예상 거래를 안 했어요. 근데 가맹점에게는 장사를 물류를 먼저 주고 장사를 한 후에 갚아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떼인 돈이 진짜 수억이 됐어요. 잠수 탑 이렇게 후불제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처음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던가. 네, 진짜 그래도 진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토스트를 이렇게 직접 가게에서 이제 파실 때와 지금 이렇게 또 대표님이 되신 삶,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게 변한 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제 개인의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직원들과 가맹점들, 그 한 가정에 가장들이 있을 때 그 가족들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많은 이 가정이 다 여기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일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 무게는 이렇게 정말 표현하지 못해요. 내가 장사 그만하면 그만하고 나 혼자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아. 여기 소속된 직원들 내가 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럼 여기 학이 무너지면 이 직원들 가정, 가맹점들의 가정이 무너진다 생각하면요. 이거 항상 전쟁터이죠. 한가운데 이렇게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천석구는 천 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이 있다. 자녀분들도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지금 그 토스트는. 네네네. 모두가 좋아. 손주분도 계십니까 지금? 네, 아직은 어려요. 근데. 네. 그래도 뭐 얼마나 좋을까? 뭐가 좋아? 이 대표님 댁에 태어나신 게 얼마나 그럼요. 할머니가 토스트 왕이신데. 할머니가 토스트 왕이신데. 어떻게 보면 토스트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먹는 얘기를 또 하니까 또 참 아까 또 라면이 확 땡기더니 지금 또 토스트가 확 땡기네. 저는 그 토스트에 또 두유를 좀 좋아요. 달콤한 거 해서. 두유하고 또 궁합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 좀 집에서 좀 간소하게 좀 아니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토스트. 그거는 레시피 이제 없습니까? 옛날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빵을 주정 넣으시고 살짝 프라이팬에 데쳐서. 살짝 부으셔서 한쪽에 설탕 바르고 양쪽에 설탕을 좋아하시면 설탕을 바르시고 케찹, 머스타드 바르시고 그 치즈 넣으시고 계란 프라이해서 딱 넣으시고 빵 하나 딱 놓으면 그 토스트 되죠. 가장 간편하게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저희 옛날에 팔았던 토스트. 사실 그것만 해도 맛있어요. 케찹과 머스타드와 그거 혼합돼서 설탕 들어가고 맛있지. 달기도 하고 단짠, 단짠. 네. 거기에 치즈의 고소한 맛. 방송국 앞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렇죠. 그렇게 자그마한 곳에서 이 토스트 예전에 진짜 많이 사다 먹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버터는 좀 비싸니까 이제 마가린을 이렇게 해서. 늘상 생각이 나는 게 그 막 이제 막 바쁘게 구우시잖아요. 이렇게 사장님께서 하시다가 뒤집개로 그 프라이팬 거기에 딱 치시어가지고 토스트 딱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그 접어줄 때 너무 맛있어요.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집에서 해먹는 토스트 식빵에 블루베리 잼을 싹 블루베리 잼을 그리고 어린이 치즈를 어린이 치즈요? 치즈가 있어요. 거기다가 달걀 프라이를 딱 해서 빵 2개를 안 하고 하나를 반으로 접어서. 맛있겠네. 간단하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저는 그냥 따뜻한 우유에다가 빵 담가가지고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너무 먹고 싶다. 식빵 따뜻한 식빵. 갓 나온 식빵만큼 맛있는 거 그렇게 없어요. 해서 찢어가지고 그냥. 공통점을 한번 좀 드려볼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경험했던 순간이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맹점이 생겨서 회사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제가 운영할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다른 분에게 드렸어요.
다른 분에게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안 되는데 그때도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은 이 일이 우리 가맹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 봐, 손해가 끼칠까 봐. 근데 이제 그때 그 기회가 돼서 제 이름을 대표에 올리고 이제 시작을 정말, 하시게 된 거군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만 하면 괜찮은데 가맹점 이미 생겼기 때문에, 예, 가맹점 이미 생겼기 때문에, 예, 가맹점에 손해가 갈까 봐. 이게 진짜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 책임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분들도 돈을 버셔야 되고 네, 그럼요. 그분들이 망하면 안 되니까. 네, 망하면 안 되죠. 저도 그래서 네.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왜냐면 뭘요?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를 기다리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프로그램 보시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질 좋은 토크를 해드려야 되는데 충분히 질 좋은 토크. 공감을 못 했. 많이 부족합니다. 좀 책임감을 가지고 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네. 집에 가서 그냥 그래서 팬이 됐어요. 제가 아예 애청하는. 네. 아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아 우리 또 유퀴즈를 또 좀 애청하시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저 유퀴즈에서요, 저를 나올 때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아 그러셨어요? 네. 아니 왜 저 같은 사람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 오시는데 아니 일가를 이루신 분이죠. 저희가 나와주셔서 감사하죠. 아니 대표님 일가를 이루셨잖아요 지금. 그래도 저는 무슨 혹시 뭐 저희 둘에 대해서는 평소에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별명 양배추인 줄도 알고 있죠. 맞아. 예전에. 네. 다 알죠. 가정사도 다 압니다. 가정사. 가정사. 저 아버지. 아 그러세요? 금수저인지도 알고요. 제가 아니 이게 아나운서 예.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근데 금수저가 아니라서. 금수저예요. 아니. 보니까 다 금수저더만, 그죠? 이게 뭔가 좀 과장이 돼서. 네, 어쨌든 유명하신 분이시고, 네. 아, 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 인생에 가장 달콤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 그것도 일적으로는요. 네네. 이제 직원들에게는 진짜 많은 급여와 인센티브. 저희가 1년에 한 4번 정도 인센티브 나가거든요. 근데 인센티브 줄 때 직원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손주, 손녀를 볼 때. 네, 정말. 예. 혹시 좀 예전에 장사하실 때는 언제가 좀 제일 달콤한 순간이었습니까? 아, 장사할 때는 이제 치울 때. 마지막 문을 닫고 치울 때 이제 쉬러 간다. 저는 오히려 일요일 날 그 집회 살 때인 줄 알았는데. 아, 집회했을 때요. 그때는 진짜 감사하지만은 그때 어쨌든 그게 쉬는 게요.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게 감사는 진짜 감사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정말 쉬는 것은 집으로 돌아갈 때. 대표님 맞아요. 하루 바쁘고 힘들지만 딱 집에 갈 때, 촬영 끝나고 집에 갈 때. 네, 그때가 제일 정말 그치? 좋더라고요. 집에 갈 때. 근데 그것도 장사가 잘 되고 들어가니까 기분이 좋지. 예를 들어 저희도 촬영하러 왔는데 제대로 활약 못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무거워요, 발걸음이요, 대표님. 아, 근데 못 하실 때 없잖아요. 잘하시잖아요, 항상. 아니, 제 볼 때마다 진짜 토크 정말 유쾌하게 잘하시더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 농담해가지고 사실 회장님이신데 진짜, 우리 동네 맞아요. 그냥 이웃에 계시는 아니, 무슨 회장님이 그냥 대표. 자, 가맹점의 대표. 회장님이시죠. 해외 가맹점이 있으신데 좀 회장님이시죠. 왜요? 다들 맛있는 거 한번 사주세요. 네, 사드릴게요. 벨 회장님이 두 분 계시네요. 네네네. 저희 저번에 뵀던 그 회장님 계셨고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둘이 와. 예. 밥 사줄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기 그 회장님 S클래스 타신다고. 네네네네. 보셨어요? 기부. 네네, 봤어요. 네, 기부. 네네. 뭐 탤런트는 무슨 돈 벌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형. 지금 형. 봤죠, 당연히. 회장님, 대표님도 한번 여쭤보고 싶. 대표님 뭐 타세요? 아, 저요. 저는 차가 없어요. 운전할 줄 몰라서. 그러면 어떻게? 저는 그냥 그 회사 차로, 그러니까 비서가 없으니까 또 가까워요. 그러니까 비서가 비서 없어요. 없어요? 네, 비서도 없고 또 실제로 차도 없고 아무 차나 가지고. 아니 근데 회장님 저기 뭔가 딱 아침에 나오셨어요? 있습니다. 예. 가시죠. 아니 진짜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진짜 없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좋은 차 좀 타셔도. 없어요.
아 진짜 제가 첫째는 제가 운전할 줄 몰라서 없고. 아니,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셔도 그 회장님도 운전 안 네. 하신다고 그러죠. 이제 그분들은 진짜 유명하신 회장님이니까 저는 그냥 대표잖아요. 락토스트 대표. 그러니까 없어요. 아니 그분 근데 진짜 유명하신 회장님이고. 아니 회장님도 유명한 회장님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락토스트 대표예요. 그래서 차가 없어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들하고 제가 동석을 하게 돼서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지금 걱정된다니까. 유퀴즈? 네. 좋습니다. 이곳은 물이 흐르는 도랑처럼 생겼다 하여 수구라고도 불리는 신체 부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곳의 길이와 깊이를 보고 수명의 길고 짧음을 판단하기도 했다는데요. 명치, 관자놀이와 함께 우리 몸의 대표 급소 부위로 꼽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어딜까요? 명치 관자놀이와 함께 대장 아니에요? 대장. 대장?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보세요. 대장. 여기를 인중? 뭐라 하나? 아니 생각이 안 나.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인중? 인중? 네. 정답! 예! 인중. 와. 인중입니다, 인중.